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 군부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부상을 당해 귀환한 장병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훈장을 받은 러시아 부상병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뭔가 정상이 아닌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본인의 희생과 용기를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러시아 군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나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은 이 영상을 소개하며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들의 표정이 공포와 후회로 얼어붙었다. 현재 러시아 병사들은 애초에 푸틴이 이번 전쟁을 두고 나치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전투에 투입되고 보니 민간인까지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병사 개개인이 싸워야 하는 명분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참전하다 보니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로 전해집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됐고 부상까지 입었으니 저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상병을 만났을 때 병사들이 보인 반응은 러시아 병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이우 인근 병원을 방문해 병상에 누워있는 부상병의 메달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격려했고 메달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은 메달 수여식은 키이우에서 불과 24km 떨어진 도시에서 그것도 러시아군의 폭격이 가해지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로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부상병들은 대통령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고 직접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격이 없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부상병들이 훈장을 받을 때의 그 무표정하고 착잡한 표정과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전쟁의 목적과 명분, 대의를 공유하지 못한 채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러시아 군인들과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전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전황은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키이우 외곽 이르핀시의 올렉산드르 마르쿠신 시장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다.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중심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키이우는 통행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일부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전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 전차 부대의 진격을 막은 것일까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비결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드론을 띄우는 우크라이나 항공 정찰 부대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항공 정찰 부대는 개전 초기 키이우 인근 이반 키우에서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차량 행렬에 진군을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원들은 먼저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달려 러시아군 행렬을 따라잡은 뒤 선두 차량 두세 대를 파괴하고 드론으로 전차 부대를 공격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정찰 부대였지만 이 드론 부대의 맹활약으로 러시아군은 그 자리에 갇힌 채 이틀을 더 보내야 했고 이때를 놓칠세라 우크라이나 정찰 부대는 멈춰선 전차들을 더 많이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러시아군은 작은 부대로 나눠 키이우 진격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항공 정찰 부대가 러시아군의 보급통을 공격해 러시아군은 더 이상 키이우로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정찰 부대는 첨단 기술 전문가 및 드론 애호가들로 구성됐으며 주력 장비는 1.5kg짜리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이들은 직접 개발한 드론 델타를 이동시켜 폭발물을 투하하고 첨단 광학 센서를 활용해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정찰 부대의 활약은 러시아 전차 부대라는 골리앗에 맞선 다윗과 같았다는 점에서 현대전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에 맞서기 위해 최근 러시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는데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재미있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해진 푸틴이 러시아 예비군까지 징집했고 현대식 장비에 익숙치 않은 노병들에게 러시아의 전설적 소총이긴 하지만 그만큼 오래된 소총인 모신 나강을 지급했다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들도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네티즌은 현재 러시아 예비군들의 모습을 올리면서 러시아 예비군들이 지금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던 모신 나간트 볼트 액션 소총과 함께 오래된 PM1910 기관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라니 라고 비꼬는 멘트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영상 속의 러시아 군인들은 언뜻 보아도 나이가 있어 보이고 손에는 모신 나강을 들고 있습니다. 모신 나강은 러시아의 자부심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 군대의 전설적인 소총이었습니다. 19세기에 개발됐지만 20세기 중반까지 러일 전쟁, 발칸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한국 전쟁 때에도 사용됐을 정도입니다. 1877년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가까스로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오스만이 사용했던 윈체스터 소총의 성능을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뒤떨어진 소총을 사용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총을 개발하기 위해 상금까지 걸고 국제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에서 모신과 나강 두 사람의 제안이 경쟁을 벌였고 소총은 결국 두 사람의 제안이 모두 들어간 형태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모신 나강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신 나강은 총의 길이가 무려 173cm에 달해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1차 대전 당시의 전투는 대개 참호를 깊게 파고 대치하는 형태라서 어느 정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맹활약하면서 뛰어난 소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신 나강의 높은 내구성 덕분에 악조건 속에서도 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300여 명을 사살한 전설의 스나이퍼 루드밀라 역시 모신 나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위성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파악해 드론 폭격기로 전차를 파괴하는 이 시대에 19세기에 만들어진 모신 나강이 다시 출몰하다니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고령자를 예비군으로 소집해 모신 나강을 보급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았다는 해명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보급 부문에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소집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 새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보급부대 소집을 통보하는 가짜 전화를 받았다며 이 모든 전화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걸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도발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대변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 노병까지 투입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병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사병의 전역 연령을 65세로 높였다. 특히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제1군단을 보충하기 위해 새 동원령을 발표했고 전역자의 최대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푸틴이 서명한 징집 명령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 연령은 병사와 부사관, 소위의 경우 50세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령지 도네츠크에서 연령을 65세 이하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러시아가 전역 연령을 15년이나 올리면서 나이든 남자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초조함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지난 한 달간 러시아 측의 전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전사자 수만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서방 국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양측 모두 쉽게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장기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구식 소총인 모신 나강을 든 나이든 병사들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